기자님, 예. 민주당에서는 지금 아주 공천 싸움이 난장판이다, 난투극이다 할 정도로 아주 격심하게 벌어지고 예. 있습니다. 그동안은 친명 대 비명 간의 싸움이었다면 비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칙과 상식이 탈당을 했고 또 이낙연 전 대표까지도 탈당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친명 대 또 친문 간에 네. 또 비례대표 대 지역구원 간의 네. 싸움이 아주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명백 네. 공천관리위원장이죠. 공관위원장이 5개 이 공천에서 가장 중점을 둬서 제외를 하겠다. 네. 그런 범죄 유형을 발표를 했네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성범죄, 음주운전, 갑질, 뭐 학폭, 뭐 증오 발언 이렇게 5가지를 예로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중진들이라든가 또 원외위원장들도 해당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제일 해당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어떻습니까? 일단 음주운전 있죠. 예. 그다음에 증오 발언은 예전에 엄청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재명 그렇죠. 대표가. 뭐 트위터 같은 데서 뭐 아닌 데서도 했겠지만 사람을 뭐 쥐, 닭, 개, 벌레 막 이런 거에 비유하면서 상당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들을 좀 했던데 그것은 약과죠. 예. 형수한테 한 그 막말이라는 것은 정말 뭐 이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차마 방송에 하지도 못한 방송에 말이죠. 할 수도 예. 없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찌재명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완전 증오 발언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도 보면은 근데 약간 웃기는 게 이재명은 뭐 20년 전에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거기에 해당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 이후에 했던 거는 이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민주당에서. 근데 윤창호법 이전으로는 뭐 15년 내에 몇 번이냐 3회 10년 내에 2회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적용을 한대요. 그러면 이게 있으나 마나한 수준의 아닙니까? 이게 윤창호법 이전의 음주운전은 뭐 착한 음주운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규정을 만든 것은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비명계에 대해서는 이 조건을 아주 추상같이 적용을 해가지고 특히 증오 발언 부분이 상당히 뭐 어떻게 하면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잣대가 그러니까 고무줄 잣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비명계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150만 원이면 꽤 높은 음주 측정치지요. 이런 사람인데 이런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에도 원래 민주당 당원 당규에는 기소가 되면은 당직에서 물러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싹 고쳐버렸잖아요.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명백 이 공관위원장도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법원 판결까지를 나야 그거를 인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범죄를.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죠. 말은 이렇게 거창하게 내놔가지고 결국은 미운털 박힌 사람은 여기에 딱 걸렸다 해갖고 쫓아내고. 우리 친명이라든가 찐명들은 이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도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안민석 정청래 같은 경우에도 뭐 자녀 학폭 논란 이런 거 불거졌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뭐 조건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자기들의 이제 눈에 좀 가시 같은 사람들에게는 고무줄 잣대를 적용합니다. 이게 좀 너무 보여요. 양문석 원래는 저기 경상남도 경남 어디 통영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쪽 위원장인데 지금은 안산에 지금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해철 의원 지역에 이분도 뭐 수박이다 뭐다 해갖고 여러 차례 이런 발언했고 뭐 양문석 씨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공천을 노리고 막말이라든가 참 증오발언을 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뭐 부대변인들 보면은 그냥 차마 들을 수 없는 그런 막말들을 해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지금 다 친명이라 해갖고 이번에 그 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위원장의 이 뒤늦은 이 발표 자체가 뒷북치는 것 아닌가. 이재명 면피용으로 이렇게 발표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민주당의 그리고 전과자가 이낙연 지금 대표 말로는 41%인가요? 예. 그렇게 있는데 그들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할 건지 같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거 좀 재밌게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외 그 인사들 이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는 곳이 특히 친이대 역할을 하는 곳이 더민주혁신회의 예. 또 민주당 혁신행동 이런 데서는 그동안에 윤건영 의원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느냐. 예. 양복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500만 원 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받은 사람도 있고요. 예, 왜 다 적격 판정하고 예. 어떻게 보면 그것에 비하면 이 5가지 사안은 사실은 오히려 훨씬 더 죄질이 약하죠. 예, 낮죠, 아주. 예. 예. 그런 지금 불만의 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또 하나는 이 중앙일보에서 크게 썼던데 찐명 인증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이제 공천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네. 그동안은 친명 가지고 안 되니까 나는 진짜 예. 친명이다 해서 찐명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이 지금 여러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그 윤영찬 의원 지금 지역구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중원. 이수진 의원이라고 그 지금 비례의원. 비례의원입니다. 예, 저 동작에 이수진 의원 있고 예. 이수진이 둘이 있습니다. 취권 말고 이수진 의원 있는데 예. 이분이 처음에는 뭐 서대문 갑에 나온다고 하다가 꿀출마 선언하고 하루 뒤에 성남 중원으로. 그러면서 한 얘기가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윤영찬 의원을 비난을 했고 제명의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윤영찬 그 사람은 원칙과 상식 그 4인 멤버인데 잔류했다고 봐주면 되느냐 쫓아내야 한다. 윤영찬뿐만 아니에요. 청와대 출신들 고민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정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개딸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지지를 얻어갖고 그 동네 공천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전 꼴사 나온 게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에 그때 그 지금 여권이 했었던 그 진박감별사. 예, 그렇죠. 2016년이죠. 새누리당 시절이네요. 2번 전이니까 2016년 새누리당 시절이었을 겁니다. 그때 진박감별사 때랑 똑같아요. 더 심하죠, 더 심해. 그래가지고 그 당시 김무성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샤 소동을 벌였고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패했지 않습니까? 완전 폭망했죠. 폭망을 해버린 거죠. 뭐 180석 어찌고 하다가 야당한테 한석인가 이렇게 진 상황이 벌어져 버렸죠. 그때 진박 감별사가 최경환 전 부총리 아닙니까? 그 사람은 또 이번에 경산에 나오겠다는 거고 김무성 전 대표는 또 부산 중영도에 나오겠다고 그러네요. 후배들이 너무 정치를 잘못해갖고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정치를 바로잡아야겠다. 그 사람들은 두 분 다 정치를 잘했습니까? 최경환 부총리는 그나마 좀 조용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김무성 전 의원은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이런 게 상당히 국민의힘한테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큰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다선 중진들 좀 불출마하고 험지 출마하라고 하는데 따뜻한 자리로 가버리겠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험지나가겠다는 사람은 없고 참 그런 경우 또 지금 김무성 전 대표는 공천을 안 주면 무소속으로까지 나가겠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골이 띵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검사하다가 그 일 열심히 하다가 정치권에 와가지고 이상한 그림 많이 보네 아마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야당 이 얘기하다가 여당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아까 윤영찬 지역뿐만 아니라 광명의 양기대 의원 지역에도 그렇죠. 양의원형. 예. 이재명과 나는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이다. 찐명이다. 그런 얘기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 또 홍영표 이분은 친문의 좌장 아닙니까? 부평이죠, 그분이. 예. 거기에 이 이봉주 의원 비례죠. 예. 나는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렇게 해갖고 나가 있고 앞서 얘기한 전해철 의원 지역에는 양문석 예. 씨가 수박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광진갑입니다. 예. 원래 추미애 전 대표는 예. 전 장관이죠. 광진을인데 거기는 딱 고민정이가 네.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거기는 차마 갈 수도 없고 가더라도 질 것 같으니까 경선을 그렇죠. 하더라. 지금 광진갑이 전해석 의원이라고 삼선에 원래는 이낙연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만만하니까 저기에 지금 여러 사람이 달라들었어요. 추미애 전 장관뿐만 아니라 JTBC 앵커 출신도 뭐 그래가지고 한 4명 네. 이상이 지금 거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5명 현재 지금 유력하게 나와서. 근데 추미애는 이 전해석 의원을 공격하기가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을 키운 임종성, 노영민은 석고 대제해야 한다. 저 이렇게 그거 좀 보고 너무 웃었어요. 윤석열을 키운 뭐 사람들 뭐 석고대제하라 이러는데 그 정권 교체의 어머니 아닙니까? 추미애 네. 보수의 어머니인데 누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일등공신이죠. 정권 교체 선대본부장 하신 분이죠. 예, 아우 뭐 제 사건 때도 잘 아시잖아요. 추미애가 어떻게 했는지 좀 보니까 너무 웃어가지고 이 사람 참 아직도 이렇구나. 예. 석고 대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추미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용비어천가라고 해야 하는지 명비어천가를 불러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명추연대를 구성을 하겠다고 그때 네. 대선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얘기에는 임종석, 노영민 지금 친명이라든가 개딸들은 이 친문 세력 제거해야 한다. 이 사람들이 나오면은 이번 선거가 윤석열 대 이재명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대 문재인 정권의 싸움이 로 이렇게 비춰지니까 이런 사람들 나오지 마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친문 빠져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에 지금 추미애가 동조를 하고 나선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누가 뭐 추미애랑 같이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추미애까지는 누가 같이 안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참 이쪽도 시끌시끌해요. 네. 이런 총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선거를 봤지만 자 이렇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총선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야당에서도 나름대로 뭐 공천을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에 맞춰서 컷오프 5대 범죄도 발표를 하고 네. 인신공격, 상호 비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명박 위원장도 엄격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재명이 출마를 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개항에서. 요즘 뭐 도는 얘기에 따르면은 뭐 개항에 나가냐 안 나가냐 뭐 원희룡 장관이 나간다고 하니까 이재명이 그거에 대해서 뭐 나간다고 지난번에 예.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역구 의원이 예. 지역구를 버리고 어디를 가겠느냐. 그래서 확실히 나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는 이제 이 비례대표 병리병이냐 준연동형이냐 하는데 지금 준연동형 쪽으로 더 기울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병리병 같으면은 뭐 비례대표로 갈 수도 있지만 준연동형이면은 탈당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예. 준연동형의 위성정당으로 가려면은 당대표가 어떻게 탈당을 합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분배지 없이면은 그렇죠. 금방 잡아 들어갈 텐데 그 방탄을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여의도 쪽 얘기로는 근데 뭐 개항에 안 나가고 비례대표로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또 요즘에는 또 조금씩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병리병이 돼야 한다니까. 병리병으로 가야 되죠. 예. 예. 그래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나요? 그렇죠.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개항에 나오면 어떤 사람들이 개항에 막 나올 것이다. 예. 그런 뭐 지금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거기도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만만치 않은 싸움이죠. 양자 대결을 붙어도 원희룡 장관을 이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윤영섭 씨라고 거기서 토박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재명에 대해 비하면은 무명인사나 다름없는 사람과 붙었습니다만은 10%부터의 차이가 안 났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낙연이든 또 그쵸. 원칙과 상식의 신당이든 이준석 신당이든 거기 나오게 되면은 일여대 다야 싸움이 안 되겠습니까? 원희룡 장관도 전 장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머리가 아주 수제 아닙니까? 천재죠. 다 분석을 하고 승부수를 던졌지 그냥 가서 질싸움을 나갈 사람이가 그 사람은 오전 오승헌 사람입니다. 송영길이 그리고 옥중 창당한다고 하니까 그 동네가 송영길 동네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막 돌고 있습니다. 거기가 워낙 뭐 야세가 강한 지역이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지금까지 송영길이가 거기서 5선을 한 지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고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